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게 정말 엊그제 같아요. 아, 학교라니. 이 아이가 벌써 학교를 가다니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중학교 입학을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는 마음의 부담부터가 다르죠. 본격적으로 입시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카더라 통신 때문일까요? 선행을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말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지 중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사춘기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실제 중학교 엄마들을 만나면 공부?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사춘기. 정말 어려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중학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학교라는 산을 건널 수 있을까요? 10월이면 중학교 입학 원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내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던 것과 다르게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에 관한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원서를 내서 중학교를 가죠. 첫 번째 원서를 써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중학교에 조금 더 적응 잘하는 아이, 조금 더 정보가 빠른 엄마를 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14년 정도 중학교에서만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아이가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중학생들을 봤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상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중학생들 사춘기 무섭다. 뭐 북한에서 중2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지만 별 관심 없으셨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유학년제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처럼 많이 논다는데 그건 또 뭔지. 중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아이의 시험. 성적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지필평가를 잘 보게 될 건지, 중학교에서 잘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 잘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하면서 쓰게 된 책입니다. 입학부터 중1, 2, 3 과정 매년 나와 있는 중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았거든요. 이 책에서 챕터를 살펴보면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중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학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비주얼부터가 다르잖아요. 벌써 자유로웠던 초등학생에 비해서 교복을 탁 입고 가는 아이를 보면요. 아, 언제 컸지 이런 대견함도 있지만 막상 저 아이에 대한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아, 이제 삶의 무게가 진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자, 함께 중학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요. 자, 10월이면 학군지 이사를 마치셨을 겁니다. 학군지 이사까지는 아니어도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내가 어느 중학교를 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사가 다 완료가 되었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일부러 전학을 왔든 아니면 이 초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중학교가 있든 그 중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 주변 엄마한테 들어서 알아요. 대충 어떤 식이라는 건 알아요. 라고 하실 테지만 중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중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아이고, 이런 어째요? 홈페이지 회원에게만 공개돼요. 비공개여서 관련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홈페이지를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막아놨죠.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갈 중학교가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 사이트에는 정말 많은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내 아이 중학교 주변 학교라든지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학교 분위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말 이 학교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이 학교의 평가 시스템은 뭔지, 기타 등등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이트예요.
내 아이 학교가 궁금하다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수행평가를 치르지, 물론 학교 안내사항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지만요. 학교 알림이에 수시로 들어가 보는 것이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어때?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걸로만은 학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니네 학교에는 선생님이 도대체 몇 명이야? 니네 학교 학생 수는 어떻게 돼?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학교 알림 사이트를 한번 둘러볼까요? 자,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학교 알림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국 학교에 대한 정보와 알림이 소식, 참여 마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보실 것은요, 학교별 공시 정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에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원중학교 이렇게 구별로 나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내 아이가 갈 학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원중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답답했던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립학교고 언제 지어졌는지, 학생 수, 교원 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온갖 학사 일정과 급식 정보, 학생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방과학교 운영계획, 도서관 현황, 성별 학생 수. 자, 이제부터 살펴보실 주요 골자가 나옵니다. 여기 선택해 보시면요. 2019년부터 자료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학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교육 활동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학교 규칙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육 운영 특색 사업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학교 수업 실수와 수업 일수,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방과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업 공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 여건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급식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학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은 학생 현황입니다. 입학생 현황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 학교에 졸업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많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반고를 대부분 많이 가고요. 자사고를 22명을 보냈어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훑어보시면 2019년부터 계속해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얼마나 많이 보내는 학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궁금하셨잖아요. 이 학교는 외고나 국제고 이런데 몇 명이나 보내지? 자사고 몇 명 보내지? 이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의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학교 회계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학업 성취사항, 이 부분에서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치른다. 그런데 어떻게 치르지라는 부분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행평가가 평화탐구 독서 프로젝트인데 왜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어떻게 하면 상, 중, 하로 나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수준으로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와 정리해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 또한 2019년부터 9월과 4월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학년은 지필평가가 없어서 그 내용이 없고요. 2학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분포가 평균은 몇 점인지, 성취도가 A 받은 학생이 54%네요. B 받은 학생이 23.4%. 이렇게 해서 A, B, C, D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자, 국어는 A 받은 학생이 54%, 도덕은 39.5%죠. 그러면 2021학년도에 1학기는요, 국어 시험이 도덕 시험보다 조금 더 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성취도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고, 또한, 이번 시험이 쉬웠구나, 어려웠구나를 객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차이가 나옵니다. 중학교는 A, B, C, D, E라고 해서 비율이 어때요? 54%, 39%, 34% 정말 높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A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은 단 4% 뿐입니다. 그래서 이 54%의 아이들이요. 몇 등급까지 이어질까요? 3등급,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가 중학교 때는 A라는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적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험이 끝나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 알림이 확인을 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이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직접 부딪혀서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입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 분위기를 잘 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요, 뭔가 엄마도 긴장이 돼요. 아이는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엄마는 긴장이 되거든요. 그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자고요. 아이가 중학교 입학해서 적응 잘 할 때까지 저와 함께 가면서 중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중학탐구생